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외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식품업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북도가 지정한 바이전북 인증 식품업체가 수입쌀을 섞은 떡볶이와 떡국용 떡 수백 톤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적발됐습니다. 정말 믿을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완주군의 한 식품업체에 들이닥쳤습니다. 원산지는 어디 거죠? 응? 원산지. 국내산이에요. 그러나 이 업체가 만든 떡국과 떡볶이용 떡에는 중국산과 미국산 쌀이 국산 쌀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포장에는 버젓이 국산 쌀 99%로 표기했습니다. 미국산과 호주산 밀가루를 섞어 만든 수제비, 쫄면도 국산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국내산 가공육 쌀 67%, 그다음에 수입산 가공육 쌀 33%를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서 원산지 표시를 99%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모두 238톤, 5억 7천만 원어치의 떡 제품이 농협 하나로마트 등 전국의 180여 개 매장으로 유통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에 전라북도의 바이 전북 업체로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증할 때는 저희 심사위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상품 상태나 뭐 매출액도 보고. 이 업체는 사무실에 직원이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 통화도 거부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수입쌀을 가공해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시상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는 수상작을 중심으로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전체 좌석수가 늘면서 관객도 늘고 처음으로 시도된 야외 개막식과 야외 상영도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전주 영화의 거리는 전국에서 온 영화 팬들로 붐볐습니다. 평소에는 실험영화나 독립영화 같은 거 잘 못 보잖아요. 여기 영화제 와서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많이 느끼고 갈 것 같아요. 많이 설레요.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늘 시상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어제까지 관객 수는 지난해보다 3천여 명 늘어난 6만 1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관객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치러진 야외 개막식과 야외 상영도 점유율이 69%에 달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가겠다는 어떤 영화제의 최초의 정책적인 의도가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결과로 증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의 공간이 세 곳으로 나뉘면서 관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영화제 특유의 활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그 북적거리는 느낌이 좀 없어서 활기가 좀 퇴색된 느낌이라. 영화제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오는 9일까지는 전주 영화의 거리에 있는 상영장에서 경쟁 부문 수상작 등 주요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나흘 뒤면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전북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국제대회를 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세계 태권도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1973년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22번째인 올해 대회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립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회원국가 209개국가 중에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태권도 선수권 대회이며 올림픽 경기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경기입니다. 23번째 대회가 되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도시는 전라북도 무주와 터키 삼순시 두 곳입니다. 전라북도는 무주 태권도원이 갖고 있는 태권도 성지의 상징성과 전용 경기장 등 최고의 시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터키는 삼순시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서 태권도 메카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개최지는 오는 10일 세계 태권도연맹 집행위원 22명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8일 송하진 도지사와 이현택 유치위원장 등 유치단을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러시아로 파견해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태권도원 개원 기념으로 하는 대회이니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터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을 제안을 해서 집행위원들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지난 19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20년 만에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로가 휘어있는 곳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 도로의 선형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 도청에서 전주대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가 알파벳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구분되다 가로수와 한전 배전 박스가 도로를 가려 차량이 진출입할 때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회전 하는데요. 그냥 나무가 시야를 가려가지고 많이 힘들고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회전 하는데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감속 차로를 설치해달라며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하고 하단하고 그리고 한전에 있는 박스 때문에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감속 차선을 만들어서 전주시는 완충 녹지의 폭을 3m가량 줄여야 하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바꿔야 한다며 감속 차로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녹지까지 없애가면서 그 완충 녹지 완충길 감도차를 만들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완충 녹지를 줄이기 어렵다면 녹지의 언덕을 낮추고 가로수의 수종을 변경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누리예산을 포함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제 서울에서 만나 누리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했지만 무상 보육의 책임은 정부 몫이며 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누리예산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과 관계 법령의 정비, 그리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교회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군산에 사는 18살 김모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초까지 군산에 있는 교회 4곳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현금 등 31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2파인 오늘 전북은 순창 26.2도, 전주 23도 등 모든 지역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